2010년 8월 팔당 인근의 시우리. 이곳에서는 팔당 생태조사의 일환으로 곤충 채집이 실시되고 있다. 어두운 금음 저녁, 등화 채집을 하던 조사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발견되었다. 국내 자료를 기준하여 미기록종으로 보여지는 나방이다. 미기록종의 나방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것을 말해준다. 생태계의 보고 남양주. 팔당댐 인근의 자연의 상태는 어떠할까? 남양주 생태조사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1966년에 착공하여 7년 6개월의 대공사 끝에 준공된 팔당댐. 팔당댐의 준공은 홍수 방지, 전력 생산, 수도권의 상수도 이용 등 다양한 편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인공적인 댐의 건설로 주변 환경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팔당댐 주변의 생물종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은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과 공동으로 팔당 생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팀은 먼저 팔당댐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의 어류상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흐르는 물을 댐이 막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 상류 지역의 회유성 어류가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전의 문헌에 의하면 양평 부근에서도 황복, 농어, 숭어 등과 같은 회유성 어류가 잡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팔당댐 상류에는 회유성 어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댐의 건설로 인해 형성된 팔당호에는 정수성 어종인 방준치, 블루길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낚시나 레저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흘러드는 지천에는 정수시설을 마련하여 수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눈에 띄는 어종의 변화 중 하나가 외래 어종의 증가이다. 특히 베스나 블루길이 많이 발견되었다. 조사팀은 외래 어종들에 대한 자원 관리에 필요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외래 어종 중의 하나인 베스의 습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부하기로 하였다. 베스에 대한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데이터가 전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스를 퇴치한다든가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팔당호에서 잡힌 베스를 중심으로 해서 베스의 성장률이라든가 베스가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그 베스를 관리하고 또 베스를 퇴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댐의 건설로 인해 자연스럽게 바뀐 팔당 인근의 자연 생태.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일까? 어떤 처음에 그 댐이 건설됐다는 것은 그 하나의 그 큰 교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안정화되어 있었던 그런 생태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란인 것입니다. 그런 교란이 일어났을 때 자연은 제일 처음에 크게 변화의 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가 서서히 그 적응화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변화의 폭을 줄여나가는 거죠. 언젠가는 팔당댐 자체도 안정화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계속 그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당호는 1년 내내 수위가 거의 일정하고 수변의 경사가 완만하여 수초지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조류들의 휴식처와 산란처의 역할을 해준다. 조사팀은 팔당 인근의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청소년 생태조사대인
에코스카우트들도 함께 참여하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수집, 연구, 보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된 조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팔당댐은 다른 인공호와는 달리 평균 수위가 적절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수초 지역이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조류들의 채식지와 휴식지, 그리고 번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즉, 이곳에서는 뿔론병아리, 논병아리, 물닭, 흰뺨 검둥오리나 민물 가마오지, 외가리 등 다양한 조류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수자원 공급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인근의 육상 생태는 관리 및 보존이 엄격히 이루어졌다. 육상 생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조사팀은 팔당 인근의 곤충의 생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지역은 시우리의 잡목지대. 수십 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철저히 규제되고 있는 이곳은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간섭이 적은 시우리 같은 곳에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다면 이것은 인간에 의한 그런 간섭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연적인 어떤 변화의 교란 같은 것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나방의 생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많은 곤충들 중 나방은 비교적 다양한 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주로 야행성 곤충으로 채집이 용이하다. 예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나방이 발견되었다. 인근 충령산 지역과 비교해봐도 40% 이상 다른 종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팔당댐 인근의 육상 생태는 댐으로 인한 수 생태계의 단절과는 달리 인간의 개발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뛰어난 자연 환경적 조건은 도시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를 표방하는 남양주시의 입지를 굳히게 해줄 것이다. 팔당 지역이 갖는 하나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인근 대도시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또 팔당이라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런 특징 때문에 잘 보존되고 앞으로도 보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좋은 자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는 팔당댐이 가져온 수중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육상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친환경과 유기농업이라는 새로운 기회 요소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댐에 의해 생겼을까?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만물이 되살아나는 자연의 순리일 뿐이다. 이러한 원리가 인간 문명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남양주 생태조사 2, 물의 기억을 읽다는 팔당이라는 지역에 나타난 개발의 이면과 자연의 속성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앞으로 건강한 자연이 가져오는 더 크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길 기대해 본다.